급한 회장입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새벽에 좀 중요한 이슈였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매출 자체는 굉장히 좋게 나왔고 발언 자체도 나쁘진 않았는데 근데 생각보다 그 불안 심리가 크게 작용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좀 미리 판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경기가 뭔가 꺾일 것 같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그래서 보면은 시간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급락을 했다가 낙폭을 일부 만회했다 이러는데 일단 뭐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여기가 뭐 비트코인이랑 좀 비슷하게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그냥 그동안 많은 반등에 있었고 이 반등에 대한 눌림목이 있는 구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도중에도 보면 이런 식의 조정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그런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실적이 아직 나오고 있고 바이백을 한다라고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A 메타로 슬슬 오지 않을까, 이 버블은 아직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비트코인 역시도 얘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좀 박스권에 접어들 것이다. 여기서 지지를 이렇게 받고 올라가주면 괜찮은 첫 번째 가능성이 있고 여기 아래로 뚫리면은 여기서 횡보를 더 하다가 이런 식으로 올리는 이제 두 번째 가능성이 있다. 뭐가 됐든 간에 이걸 뚫기 위해서는 적어도 뭐 9월 정도는 지나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은 어쨌든 항상 여러분들이 좀 괴리감이 좀 있는 게 이걸 보면 금방 올라갈 것처럼 보이지만 얘는 되게 큰 시간의 봉이에요. 보면 월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 거잖아요. 근데 보면은 월봉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아직 8월도 월봉이 마감이 되지 않았는데 이걸 이제 큰 추세로 봤을 때는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8월, 뭐 9월 이때는 조금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항상 8, 9월은 좀 재미가 없었고 그 8, 9월들을 잘 보냈기 때문에 10월 이후부터 10월 말부터 이런 식으로의 상승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그러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지부진한 장세가 필요하고 그래도 좀 긍정적인 건 이게 여기서 좀 더 올라왔으면 좋은데 64,000 이런 데서 마무리하면 진짜 좋거든요, 월봉이. 근데 어쨌든 아랫꼬리 이렇게 달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랫꼬리가 이렇게 지금 일어난 지점들을 보면은 이 구간부터 여기까지는 기회의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가 이때부터 요때까지 거의 지금 6개월 동안 계속 지켜졌던 구간이거든요. 꼬리를 만들어진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몸통을 그어보면 여기가 58,000부터는 58,000대부터 뭐 5만 초반대까지는 굉장히 좋은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그냥 천천히 모은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 떨어지면 안 떨어져서 좋고 여기까지 와주면 모아야 되는 구간을 돌입했기 때문에 모아서 좋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을 기준으로 뭐 알트를 모으고 싶다면 알트를 모으는데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너무 조급해지고 좀 힘든 순간들이 많았다 그러면 이제 비트를 위주로 가는 게 좋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도 보면 이 아더 도미넌스라는 게 뭐냐면 알트의 지배력이에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비트코인의 지배력인데 아더는 이제 비트코인을 제외한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트코인 도미넌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얘네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를 때는 20% 이상대를 보면 찍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면은 뭐 14%대 찍긴 했는데 이때는 언제냐 하면은 7년도 불장 때였거든요. 근데 점점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추세로 되잖아요. 그래서 이 평행 채널을 이렇게 지킨다라고 하면은 얘가 요 고점을 갔을 때는 24에서 28% 정도까지 갈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지금은 9.65%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오를 여지가 있다. 그게 자체가 뭐냐면 알트코인의 지금 저평가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견딜 수 있으면 모으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미넌스가 보시면 이렇게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지들이 항상 있잖아요. 보면은 주봉상에서도 내가 이 구간을 버티면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지막까지 수건짜기가 나올 텐데 그 수건짜기를 내가 견딜 수 있느냐, 견딜 수 있다면 하시면 되고 아니면 비트코인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알트코인의 마켓캡 역시도 이러한 웨지를 만들어내는데 웨지가 여러분들 이렇게 상승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모이는 웨지면 보통 이게 사이클이 끝날 때 많이 나와요. 비트코인도 보면 고점에서 이런 게 많이 나오고요.
근데 반대로 이걸 뒤집어 봤을 때는 내려가는 과정에서의 이런 웨지는 결국 이후에 상방 돌파의 가능성을 높게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지금 얘가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웨지를 만들어 줬고 이게 나중에 상방 돌파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아까 알트 도미넌스가 오르면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이걸 잊어먹고 있는데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거에 대한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항상 왜 그러냐면 이제 선거를 있을 때마다 왜 하락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과 같은 상황인 거예요. 왜냐면 항상 양자 대결을 하면은 미국 선거는 엎치락 뒤치락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 3개월 앞두고 비트코인 가격이 눈에 띄게 하락했다. 지금이 2, 3개월 전이잖아요. 11월에 대선이니까. 그래서 2020년 대선 2개월 전에는 비트코인을 16% 급락을 했고 16년 대선 3개월 전에는 30% 하락했다. 선거로 인한 불확실성이 암호화폐 시장에 부정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이 같은 변동성이 점차 회복됐다.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아, 해리스가 되면 비트코인에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이걸 보면은 2020년에 누가 됐느냐, 바이든이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2021년 불장 왔죠. 그 다음에 2016년 누가 됐나요? 트럼프가 됐죠. 근데 트럼프는 최근에서야 비트코인의 강세를 유지하면서 비트코인을 진짜 엄청 막 지지하는 것처럼 하지만 이때는 트럼프는 비트코인 싫어했어요. 사기다 그러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버블이 꺼져야 된다라는 얘기도 많이 했고.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과 2021년은 불장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이 오냐 적게 오냐의 차이지 불장이 안 온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해리스가 되면은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마찬가지로 돈을 찍어야 돼요. 왜? 집권 1년 차부터 경제 위기가 오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경제 위기가 오면 뭐 지지율도 흔들릴 것이고 그럼 이 조기 레임덕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과 같이 굉장히 경합으로 빡빡한 선거를 했을 때 당선이 됐는데 그럼 반대편의 애들이 언제든지 선거에 불복한다거나 아니면 뭐 잘못 뽑았다던가 뭐 이런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자꾸 호시탐탐 노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과정에서 경제 위기가 터진다? 그러면 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2025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호황기를 누린 다음에 꺾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의 순유입과 순유출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수렴의 막바지 구간이다. 이게 약간 거래량의 수렴이랑 비슷하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차트의 수렴이라든지 아니면 뭐 거래량의 수렴이라든지 이게 끝나면 이러한 움직임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 매도가 됐든 매수가 됐든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데 그 움직임대로 좀 가는 경향이 높고 ETF는 어쨌든 이러한 형태에서 수렴이 끝난 다음에 유출이 아닌 유입으로 바뀌면 좀 긍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매집이 거의 끝나간다. 그리고 길었던 차트 횡보 동안 본격적인 변동성이 나타날 때가 임박했다.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트리거가 있을 것이다. 이건 뭐 이제 대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해리스가 갑자기 엄청난 공약을 내세운다던가 그럴 수도 있고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니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있겠죠.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어쨌든 좀 긍정적으로 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자,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이번에 이 하락이 이 추세를 깨는 그런 움직임이 코로나 때도 한번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말아 올리면서 이렇게 올려주는 구간이 있었는데 이건 좀 지켜볼 필요는 있고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여길 지켜주느냐 못 지켜주느냐, 그죠? 요 라인을 지켜주는 시나리오 1번, 못 지켜주는 시나리오 2번 이렇게 돼 있는데 2번이면은 횡보를 좀 했다가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에 대한 전략 이렇게 있는데 이거 사이클 매매인데요. 반감기 500일 전에 매수하고 반감기 500일 후에 매도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반감기 500일 후에 매도를 하면 이제 2025년 한 8월 정도 돼요, 보면은. 그죠? 그래서 뭐 그때 매도를 한다 이렇게 되는데 뭐 나름 근데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는 어쨌든 4월에서 한 9월 정도 모르겠어요. 그쯤에 고점이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뭐 빠르면 2월 달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거 횡보가 오래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는 점점 이제 없어질 것 같고 올라가는 각에 따라도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했을 때 나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그건 이제 제가 그때 가서 또 영상을 찍을 건데 일단 뭐 그동안의 사이클은 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고래와 상어 홀더들은 한 달간 보유량 13만 개 이상을 늘렸다. 그죠?
58,900은 고래와 상어에게 굉장히 괜찮은 가격대로 보인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매집한 게 이거예요. 마운트 곡수 던지고 뭐고 상관없어요. 그만큼 더 얘네들은 늘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힘들고 흔들리고 그럴 때마다 그 흔들리고 공포심을 가진 것들을 먹으면서 이 고래들은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끝나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선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유동성이 역대급으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M2 미국의 M2 역시도 다시 상승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돈은 결국 찍힐 것이고 우리는 그 돈 찍기에 대해서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조금만 더 같이 잘 견뎌봅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